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42회차 쿠리아랍의 결승전이 열리는 목요 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성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머리가 잡혀 있는 액면으로 머리가 있는 1코스, 인코스에 머리가 있는 그런 편성이 있지만, 자, 웬만한 진짜 실력자들 아니고서는 경기력이 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머리가 맞나? 일단 원론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짚어갈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머리가 있다라고 해도 후차권은 뭐 4파전, 5파전까지 요즘 편성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야, 6명이 뛰는데 후착이 3명, 4명이야? 이거 못 좁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전력들을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거기서 좀 우열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고만고만한 선수들 이만큼 또 센 선수 이만큼 또 묶어서 편성을 짜기 때문에 아무리 6명이 뛰어도 머리가 안쪽에 1코스에 있어도 후차권은 혼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많습니다. 자, 2경주, 3경주, 5경주, 3경주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고, 특선 14경주와 오늘 하이라이트 15경주,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좀 더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수요 경주 제가 7경주와 13경주 메인 승부 경주로 던졌는데, 김동경 부러졌고 못 넘어갔고, 김현덕은 결국에는 장수영한테 잡혀서 아쉬운 결과를 어, 제대로 완투 스트레이트가 오히려 잽이 들어가고 완투 스트레이트가 꽂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목요 경주 좀 더 분발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 어제보다 수요 경주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4번 김정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편성입니다. 모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무리하게 단순하게 경주를 운영하다가 튕겨져 나갔죠. 자, 여기는 그래도 좀 해주겠지. 왜? 신현경이 지금 스타트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사제주는 모터가 좀 불안하고, 이경섭도 소경주 기록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김정구가 직접 돌릴 수 있겠다.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김동경과 김승택. 오늘 스타트를 저는 한 20대를 예상했습니다. 20대에서 0.1대 중반을 예상했는데 2파를 끊었죠. 네, 2파를 끊으면서 너무 조금만 더 끊었으면, 자, 5번 정만큼만, 자, 박상현이 116을 끊은 걸로 기억하는데 116은 아니라도 진짜 20만 끊었어도 돌릴 수가 있었지만, 늦게 진입해서 자세도 못 잡고 레버만 꽉 잡고 나와서 흘러버리는, 결국엔 3착을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4번이 감아준다면 5번, 6번 사놓고 5, 6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김정구 자체가 어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노마크로 간다면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안쪽에서 신현경은 아마 2대에서 3대, 2대 후반에서 3대 끊을 것 같고, 사재준이하고 이경섭이 안쪽에서 반격을 나서겠는데, 물론 직선이 김동경이 김정구가 좋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버텨서 4번을 찌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사재준도 모터가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한 방은 있지만,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경섭. 사재준이 안 나오면 이경섭이 선빵 치고, 사재준이 나오면 이경섭이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축으로 평가되는 김정구 자체가 일단 전술 운영이 좀 불안한, 미숙한 그런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대가리는 맞나? 이 좋은 모터를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가나? 이런 생각을 먼저 꼼꼼하게 해야 되겠고, 4번을 보더라도 전술적으로 바깥쪽을 봐야 될지 안쪽을 봐야 될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경주, 3경주. 자,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본다면 좀 주목하고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축은 아무래도 박진서가 팔리는 그런 편성이고, 3경주 같은 경우는 심상철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터가 정비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인교에 한 방에 날아갔지만 일단 스타트 감각이나 모터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추기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전력이죠. 근데 누굴 주목하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왜냐면 박진서가 지금 스타트를 무리하게 안 끊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무리하게 안 끊는데 1코스에서 축으로 팔린다는 거, 부러질 수도 있고 2착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 공략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느껴지고, 여기는 심상철을 믿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으로는 대길로 팔릴 수 있겠지만, 자, 쌍승 뒤집기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 이지수, 송여범이 지금 플라잉 복귀 전이라서 지금 스타트감이 완전 꽝이죠. 그러면 이지수 입장에서는 임빠지 같은 휘감기입니다. 선빵을 날리면 일단 심상철이 추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 쉽게 압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간에 전두식도 있어서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4, 2, 3, 5 이게 정석이죠. 정석인데 쌍승 뒤집기 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좀 타진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윤상선이 가장 찝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 터지면 복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과했다가 1코스에서 기습 임빠지기로 일격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아무리 빡센 구영구나 곽현성이 있다고 해도 윤상선이 스타트를 끊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구영구가 찌르거나 최소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버티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활용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정석추리는 윤상선이 지금 탄력이 안 붙고 있죠. 기록도 그렇고 어제 84 나왔습니다. 오늘 구영구가 돌리면 3번 4번이 찌르고 들어와서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삼복승은 5번 김종희. 삼복승은 김종희죠. 안년 삼복승 삼창맨 김종희를 공략하시면서 2-3이냐 2사냐. 근데 지금 승부는 곽현성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2사 주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윤상선이 가장 찝찝합니다.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윤상선이 찝찝하기 때문에 호전세 목요일 오전과 그리고 소개항주 기록을 보면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순위권의 변수, 최소 순위권의 변수로 좀 공략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5경주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왜? 손지영이 지금 3연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축으로 팔리는 손지영 지금 3연승 중입니다. 그 찌르기로, 제일 잘하는 찌르기로 지금 승수를 쌓고 있는데, 손지영이 안쪽에 구나무가 꽝이고 윤영일도 좀 약체로 평가됩니다. 권영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3호, 6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 과연 이 찌르기형인 손지영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느냐, 5번, 6번이 날아오는 과정에 손지영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잡느냐, 요 그림은 분명히 1번, 2번을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직접 돌리지 않는 한 스타트도 그렇고 찔리지 않는 얘기인데, 요주의 인물이 1번 윤영일입니다. 최근에 1코스에서 기습 어부지리로 입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 감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3.73이라서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점수를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손지영이 찌르기형 선수고 윤영일은 점수가 부족한 상황에 송근성 한지는 아웃코스라면 여기도 순위권의 변수로 손지영이 찔러서 물론 5번, 6번이 추격을 하겠지만, 자,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좀 공략하는,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 역시도 윤영일 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축이 손지영이 찌르경 선수이기 때문에 5번, 6번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자, 손지영을 축으로 가되
안쪽에서 버틸 수 있는 윤영일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이제 머리가 있습니다. 자, 이용세 그리고 김민길 여기는 자 우선 1번, 2번의 경쟁 구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후착 혼전 양상. 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조규태, 김도희, 이응석 하나만 여기다 갖다 놨어도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만 가져가도 여기서 있으면 조규태가 여기 있었으면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김도희 있었으면 가져가는 거고 이응석 있으면 가져가는데 여긴 또 그지 같은 편성, 여긴 또 빡빡한 편성, 최소 3파전, 여기는 후착 혼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제가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제가 막 아무렇게 막 말할 수가 없는 뭐 속에 있는 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어렵게 느낀다면 배팅하고 투자하는 고객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 건 주고 혼전에서는 좀 어렵게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더럽게 어렵고 머리가 있어도 후착 혼전이고 오늘도 뭐 다 부러졌죠? 어, 조성인하고 이용세도 부러지고 심상철도 부러지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점배당을 부러뜨리는 건 좀 뭐 선수의 잘못도 있겠지만 편성 자체가 좀 일단 베이스적으로 좀 어렵다. 계속 어렵게만 짜여져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일단 손유정, 김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손유정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칭찬을 엄청 많이 했는데 보기 좋게 실속까지 하는 그래서 전복하는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김은지도 자력 승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위치가 좋은 박상현과 시간 맞추기 가능한 유해강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4번을 아예 버린다고 한다면 한운을 한복승 변수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박상현하고 유해강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점치는데 유해강의 휘지 분명히 간과할 수 없지만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점에서 1순위로 박상현을 공략해 봅니다. 일단 머리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여기는 조규태, 김도희, 이응석 자 물론 김보경도 괜찮고 이종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보경은 오늘 1코스에서 맥없이 감겨 죽는 모습 그리고 이종인 같은 경우는 아웃코스 운영에 취약하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2, 3, 5 올라야 됩니다. 일단 김도희도 좋고 조기태도 좋은데 지금 이응석의 움직임 기세가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1호를 노림수로 권해드리겠고 2번 3번 둘 다 찌르길 겁니다. 김도희는 조기태가 스타트가 괜찮기 때문에 김민길 조기태 김도희가 나란히 나오면 무조건 찌를 거고 스타트가 늦으면 더 찌를 거고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기태가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3번보다는 2번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두 방으로 때리고 1, 2, 1호 때리고 받치면서 김도희는 3순위로 일단 가능성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2호번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주까지 좀 머리가 있는 편성에서 좀 헤쳐나가고 8경주는 일단 사재준 모터 좀 앞선 경주에서 1경주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권희력 오세준 권희력은 지금 점수를 다 벌어놨습니다. 4.28 계속 사착을 하고 있는데 사착을 해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번 점수입니다. 오늘 사착 3착 사착을 해서 번 점수입니다. 입상하지 않고 3삭 4착만 해도 주선 보류는 면하는 그런 지금 착순점이기 평균 득점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재준도 안 좋고 권희력도 안 좋으면 그럼 오세준이 삼복승 변수로 평가되고 원론적으로 김현현이냐 기련태냐 축을 선별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기련태가 움직임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분명히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4코스에서 달려드는 거. 근데 1코스는 김연현을 인정해야죠. 스타트 감이나 또 모터도 밀릴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공법을 권해드립니다. 전공법. 자, 1, 2. 자, 쌍복으로 1, 2 몰빵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아까 오세준 말씀드렸지만 바치는 것은 한번 김현덕. 오늘 제가 완투 스트레이트 결정타로 김현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좋게 봤습니다. 근데 1코스니까 세게 봤지 여기는 1, 2번한테 명언을 내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공략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도 일단은 제가 오늘 쾌적정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승부수가 있는 편성인데 일단 문지엽하고 나종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코스 김선웅은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15번 출전해서 우승 5번, 2착 없습니다. 그리고 3착 6번. 야, 볼 거면 나를 보고 대가리로 보고 아니면은 아예 빼라. 한복승으로 묶어라. 그런 거죠. 자, 나종호, 문지엽 중에서는 지금 둘 다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나종호가 더 김선웅을 직접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김선웅이 스타트가 빠르죠. 나종호도 빠르고 문지엽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찌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 정면 대결보다는 찌르는데 3번은 2번 때문에 세게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2, 3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웅을 볼 거면 1, 2, 1, 3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신현경은 3복승 순위권의 변수로는 박준호가 복병 정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신현경 스타트가 안 나오고 박준호가 스타트 나오면 휘지도 또 기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준호를 복병으로 활용하시고 저는 추천은 어차피 3파전 구도라고 한다면 김선웅에게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여기도 오늘 이 똑같은 구도 또 나옵니다. 심상철하고 조성인. 심상철하고 조성인이 맞붙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조성인 엄청 났죠. 옆에 있는 이용세를 날려버립니다. 이용세를 날려버리고 1번 오세준을 감아 제껴서 4번이 들어오게 만드는 희한한 그런 전법을 구사했는데 심상철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옆에 조성인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애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안쪽에 또 김동경이 있습니다. 자, 김동경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넘어오고 공간을 파고드는 2, 3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데 김동경이 안에서 버티면 심상철이 찌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안쪽에 한준희를 찔러서 선두권에 올라섰는데 이러면 3번이 또 적잖이 당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김동경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저는 묶어갈 수 있겠고 나머지 김태규, 박성문, 박진서 중에서는 다 좋습니다만 아웃코스는 좀 취약하죠. 김태규를 한복승 그리고 변수로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하는 작전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1번, 2번이 3번에게 감겨 뒤진다라고 한다면 3, 4, 5, 6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인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예 공격적으로 가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정석으로 간다면 2, 3, 2, 1 김태규 정도까지 공략을 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경제에서는 이런 경쟁 구도가 다 부러졌습니다만 심상철 김종민 조성인 이용세 다 부러졌습니다만 자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강자들끼리 맞붙어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합을 짜고 있는데 액면은 대끼리지만 소유경제 다 부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변 상황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리고 요주 인물은 김동경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1경주입니다. 여기도 김종민 축이고 찾기 양상인데 일단 김희용, 이지수, 최강상 일단 아웃코스기 때문에 또 3파전입니다. 1번 넣고
김희용 위치 좋죠. 이지수 순발력 좋죠. 최강성 전속 턴입니다. 일단 둘은 찌르기입니다. 자, 5번도 일단 휘지를 염두에 두겠지만 스타트가 되면 2번, 4번이 내봐놓고 기다릴 때 붙어돌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스타트가 늦어서 추격전을 통해서 역전을 했지만 스타트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붕 날아올 수 있습니다. 김종민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주력으로 가져가시고 두 선수 중에서는 어차피 4도 찌르기고 2도 찌르기다. 그럼 윤동호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먹힐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차선책으로 함께 묶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좀 찝찝한 것은 원래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김종민 1코스 같은 조건에서 감겨 죽었죠. 4코스에는 이상문한테 0.16 끊고 이상문 0.04 끊고 혹시라도 무기력하게 감겨 죽는다. 이제 좀 독하게 안 탑니다. 점수를 벌어놨고 일단 그랑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남은 한 달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을 어, 확실하게 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변 전략 염두에 두시면서 김종민을 배당도 없네 라고 한다면 부러뜨리고 김희용이나 최강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배당 사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김정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1경주에서 결과물을 보시고 여기에서 가능할지 좀 체크해야 되는데 강제안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김정구가 찌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정말 무서운 게 지금 장수영이죠. 왜 중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하 가속력 선에는 중 스타트는 하. 근데 스타트를 0.08, 0.14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주 타임이 1분 13초입니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음성에도 녹음했지만 중하 쓴 선수들이 대부분 실전에서 승부를 띄었는데 이게 정비를 화요일 날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화요일 확정 검사하고 정비가 통하면은 실전에서 이제 수요일 날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체크를 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중하보다는 중을 그리고 중보다는 중상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일단 솔직한 평가도 좋지만 일단 좀 꼼꼼하게 실전에서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김정구가 그냥 강조 안 하고 무리한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장수영의 공간 침투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쌍승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주의 선수는 5번 장수영입니다. 13경주입니다. 자, 13경주 여기도 이제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이상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 자, 이재학이 1코스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냥 1놓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재학이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후착 선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상문이 지금 스타트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 운영이 굉장히 취약하죠. 제가 코스 데이터를 좀 잘 참고를 하는 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스는 입상이 없었습니다. 1착, 2착이 없고 3착만 했던 그런 위치라서 맨날 들어가면 아예 뺐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습을 통해서 찌르기가 통하면서 우승도 하고 운이 좋아서 2착도 각각 한 번씩 1회씩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재학이 스타트를 0.2대 무리하지 않고 나선다고 한다면 2번이 직접 잡아 돌려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송근성과 정인교도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재학이 제대로 시속을 주도하지 못하면 기습은 2번 이상문이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상문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메인 이벤트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특선입니다. 특선이고 여기는 쿠리아 라벨. 여기는 온라인 편성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현장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정민수가 축으로 팔리고 여기도 김흥선이 100%의 연대율. 자, 우승이 어제를 통해서 어제 11번에 한 번이었는데 12번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습니다. 13번 중에 100%, 12번 중에 100%의 연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트도 0.01. 자, 나머지 선수들 아웃코스보다는 김민중, 김진혁, 김창규가 달려들 텐데, 자, 요주의 인물은 한번 김민찬을 권해드리겠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김한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끼리로 들어갔지만 결국 특선이 김한석을 개인적으로 노렸는데 너무 생각이 좀 많았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기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여기도 김민천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와 함께 주간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진의 기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한진을 축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상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중구난방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름만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김종희, 그 다음에 차순희가 김종희, 그 다음에 조규태 두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 3이냐 2호냐 이걸 좀 체크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김현덕이나 정세혁, 특히 1번 정세혁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한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전세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병으로 정세혁을 권해드립니다. 7경주는 굉장히 좀 오늘 17경주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문지엽이 조금 더 낮고 기런태가 좀 빠르기 때문에 자 2번, 5번의 동반 입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자, 4번 한운도 좋고 6번 김민길도 좋습니다. 특히 한운이 기런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한운의 가능성 타진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고 송효석이 삼복승권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42회차 목요일 경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있는 편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은 혼전 3파전 구도고 자, 축으로 팔리는 뭐 김정구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전력들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한다면 목요일 경주는 그래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 봅니다. 물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주권 정리를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좀 화요일보다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목요일 경주에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잽잽 들어갔지만 결정타 1, 2 스트레이트까지 날릴 수 있도록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도록 목요일 경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